와, 이게 드디어 공개됐네요. 올해 모빌리티 쇼 이후로 처음이고 정식으로 사진하고 영상이 추가로 공개된 것도 처음이죠. 토레스 전기차 정식 명칭은 토레스 EVX인데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약간 외줄 타기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격이나 스펙 수치 같은 것들을 보면 대박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토레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현대차랑 판매량을 나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까딱 잘못하면 현대차는커녕 코란도 이모션처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전망하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 주제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저가형 전기차를 국산차 중에서는 KG 모빌리티가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오늘은 말하기도 편하고 들으시기도 편하게 KG 모빌리티는 KGM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KGM이 지금 토레스 전기차의 가격을 많이 강조하려 하고 있고 언론들도 대부분 가격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3천만원대로 살 수 있는 국산 준중형 전기 SUV 중에 유일하니까요.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트림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대로 두 가지로 나옵니다. E5랑 E7이 있는데 사실상 하위 트림인 E5만 해도 충분합니다. E7은 굳이 필요할까 싶은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이 평균 1,000만원 정도 하잖아요. 보조금까지 다 더해서 3천만원대로 살 수 있는 트림이 E5 트림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E7 트림은 비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E5 트림에 거의 모든 사양이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서 KGM도 E5 트림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기본 사양을 살펴보면 동력 성능 사양으로는 150kW 모터랑 73.4kWh짜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요즘 나오는 BM하고 비슷한 토글 스위치 타입 변속기가 기본이고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히트펌프 시스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액티브 에어로 셔터, 실외 V2L 커넥터, 전륜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후륜 독립형과 멀티링크 서스펜션, 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와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외관 사용으로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타이어, 풀 LED 헤드램프, 광고 영상에서 봤던 수평형 면발광 LED 주간 주행 등 순차 점등 턴 시그널 램프, 풀 LED 리어 콤비 램프, LED 턴 시그널, 오토 폴딩, 열선, 전동 조절이 포함되어 있는 아웃사이드 미러도 기본입니다. 여기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1열 솔라 컨트롤 글라스, 리어 스포일러, 후방 LED 보조 제동 등 유틸리티 루프렉, 샤크핀 통합 안테나,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 리어 와이퍼, 그리고 클린실 도어도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내장 사용도 거의 모든 게 기본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앰비언트 무드 램프, LED 룸램프, 거울과 램프, 그리고 슬라이딩 기능이 포함된 선바이저, 인조 가죽 시트, 2열 6대4 분할 리클라이닝 시트, 2열 센터 암레스트와 컵홀더, 2열 매직 러기지 보드가 기본이고요. 실버 인사이드 도어 핸들, 도어 센터 트림 인조 가죽 감싸기, 시트벨트 높이 조절 장치, 1열 시트 백포켓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편의 사양도 볼까요? 스마트키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듀얼존 풀 오토 에어컨, 마이크로 에어 필터,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2열 에어벨트,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식 2방향 럼버 서포트, 앞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휴대폰 무선 충전기, 러기지 스크린, 열선 스티어링 휠,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도 기본입니다. 또 오토라이트 컨트롤, 무적 감지 와이퍼, 1열과 2열 USB 충전 포트, 앞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패들 시프트,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램프, 이건 이제 KGM의 상징이기도 한 깜빡이 레버에 달린 비상등 버튼을 말합니다. 안전사양도 보면 거의 모든 게 기본입니다.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와 보행자를 인식하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차로 위주 보조, 부주의 운전 경고, 안전거리 경고, 앞차 출발 경고가 모두 기본이고요. 여기에 중앙 차로 위주 보조, 스마트 하이빔, 에어백 8개, ESP,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 전방 주차 보조 경고, 후방 주차 보조 경고,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1열 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전자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와 전자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스피드 센싱 오토 도어로 가상 엔진 사운드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기본이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스피커 6개,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 프리, USB 단자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지금 한 가지 언급이 안 된 게 있죠.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건 예정대로 토레스 전기차부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될 거고 기존 토레스 내연기관차랑 렉선 페이스리프트 라인업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원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E7 트림은 별거 없습니다. 20인치 휠하고 타이어, 천연 가죽 시트 같은 것들하고 긴급 제동 보조에 교차로 대항차랑 식방 접근차 인식 기능이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2열 열선 시트가 E7 트림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통풍 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E5 트림에서 2열 열선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 포함 3천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게 해야 진짜 판매량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5 트림 기본 가격이 4,850만원입니다.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썬루프랑 투톤 컬러,
휴대폰 충전 케이블 같은 거라서 딱히 필수로 추가할 옵션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 보조금을 포함하면 3,850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고, 2열 열선 시트 같은 걸 옵션 패키지로 묶어버리면 딱 3,900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3,000만원대라는 가격 자체가 아직은 이 정도 크기의 전기 SUV에는 없기도 하니까요. 여러가지 기대 포인트뿐만 아니라 크게 우려스러운 것도 당연히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전기차의 시작이 우리가 전망했던 대로 토리스 전기차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선택과 전망이 불가했던 게 이제는 필수가 된 게 저가형 전기차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용하면서까지 모델 Y를 4천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기존 롱레인지 모델 추고가가 7,800만원대였고 퍼포먼스 모델 가격은 1억 원이 넘었던 걸 생각하면 절반이 날아간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는 중국 브랜드랑 다릅니다. 이미 전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나머지 회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잊혀질 뻔했던 현대기아차의 보급형 전기차 계획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에 KGM이 토리스 전기차로 스타트를 끊었으니 현대기아차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 수준으로 높이려면 저렴한 전기차를 더욱 빨리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는 현재는 가격을 낮추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보조금 100%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뒤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구매 가격 중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이때는 이미 전기차 평균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가격 인하라기보다는 사실상 가격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지금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는 테슬라가,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KGM이 어쩌다 보니 스타트를 끊게 된 건데,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토리스 전기차가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외줄 타기 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옵션 구성도 보완되고 기존에 있던 논란을 모두 해소하고 심지어 미러링 기능도 지원된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안 팔릴 이유가 없고 생산량만 받쳐준다면 점유율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가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인데, 오늘부터 이 주제를 시리즈처럼 깊이 파고들 겁니다. 일단 오늘은 가장 먼저 필요한 배터리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배터리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배터리 그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BRD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갑론을박이 너무 치열합니다. BRD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어도 중국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신을 가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만큼 큰 리스크가 겨울철 주행거리라고 봅니다. 마침 9월에 출시된다고 하죠. 그러면 고객 인도는 10월에서 11월쯤 진행될 거고, 시승행사 같은 것들도 이때쯤 진행될 거란 말이죠. 딱 날씨가 추워질 때쯤 토리스 전기차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거란 건데, 사실 이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늦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줘도 대부분이 안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데이터가 중국발이었으니 이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영상이 중국어만 나와도 신뢰도가 확 꺾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는 특히 큰 돈을 지불하는 자산이고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고, 아직 LFP 배터리의 겨울철 전비에 대해서 좋아졌다는 이야기만 있지 실제로 그 데이터가 명확하게 남아있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리스 전기차가 국산 가성비 전기차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겨울철 관련 모든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까지 주어진 상황이란 거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아니라 자체 측정 데이터가 아니라 까다로운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 데이터만 제대로 인증받아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건 워낙 유명해서 독일차나 미국차 회사들도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저온 인증 주행거리가 상온 인증 주행거리의 몇 %나 되는지 인증받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건 국내에 팔리고 있는 모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인증 데이터니까 비교의 시작이자 논란 해소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